이 연동형 뭐 등등 있잖아요. 이거는 쪼개가지고 진짜 궁금한 걸 다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는 이건 꼭 해야 돼.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게요. 번역별 비례대표는 뭐냐? 지금은 그럼 뭐냐? 알수록 재밌는 정치 알정.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민희 전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저희가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분도 계시고. 네, 구독자 수가 빨리 늘세요. 늘리겠습니다. 빨리 늘어야 돼. 늘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은 매력에 빠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 살림살이가 빨리 피세요.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지 육신이 아직 멀쩡해가지고. 아, 네. 자, 오늘 제가 궁금한 또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지금 TV를 보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지금 비례대표는 뭔데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가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어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전국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당 지지율을 받은 걸 가지고 비례대표 숫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 네. 지역구가 253석, 예. 비례대표가 47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두 트랙에 투표를 해요. 하나는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253석은 지역구에서 1대1로 붙은 후보 중에 이긴 사람이 채우는 거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47석을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요게 지금 우리가 취하고 현재 하고는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대표 총수는 47명. 현재는 20대 지금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47명입니다. 그러면 왜 지역구에서 다 뽑지 비례대표를 뽑게 됐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인구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역을 다 쪼개보니까 253개 구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오게 해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자. 그렇죠.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소선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잘게 쪼개서 4명이 붙든 5명이 붙든 1명만 당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이 30%, 바른미래당이 20%, 정의당이 20%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민주당이 얻은 40%만 의미가 있는 표고 나머지는 다 사표잖아요. 다 없어지죠. 그러면 40%만 의미가 있고 60%가 사표가 되니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표 어디 갔니? 내 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없는데. 이게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사표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모든 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을 찝으신 건데요. 관심 없는 사람이 천진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이 있냐? 소수 정당이 관심이 많습니다. 소수 정당?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방식이 정당 투표를 먼저 해서 정당 투표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해서 각 당에서 당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야만 돼. 이게 어지럽네. 어지럽죠. 근데 예를 들어야만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에. 정의당이 정당 투표를 지금 현재 지지율로 하면
10% 정도를 받습니다. 10에서 한 15% 최고 많이 나올 때 15% 나와요. 근데 10%를 쳐요. 네, 10%.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아, 300명이 10%를 가져가겠다는 그러면 얘기예요? 우선 정당 투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연동형에서. 네. 그러면 10%면 30명이죠. 30석을 가져가는 거죠. 네, 정의당에게 30석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이 거대 양당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 30명이 배정됐는데 네. 지역구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정의당 바람이 불었어요. 네. 그럼 정의당이 30명이 다 지역구에서 당선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례대표 숫자는 정의당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이에요. 어렵네요. 이해가 됐는지 한번 검증을 해줘보세요. 네. 자, 지금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하루에 2장을 우리가 기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례대표 숫자와 지역구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연동제 비례대표라는 거는 투표를 2번 하자는 거 아니에요? 2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동시에 해도 똑같죠, 결과는. 똑같죠.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먼저 배정하고 그걸 네.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해도 상관이 없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이게 정의당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겁니다. 예. 특정 정당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정의당이 일단 정당 투표로 10%를 받아가지고 300석 중에 10%면 30석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지역구 이제 253개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당선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도 30석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선 사실 이거를 정말 전 당의 운명을 걸고 날로 연동형 10억을 걷다는 비례대표제. 얘기네요, 이게. 아, 스시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30명의 비례대표는 어떻게 정해지나? 자기들이 정하겠죠. 당대표가 되게 정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당 내부에서 투표하겠죠. 전당원 투표. 네. 그러니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정당 민주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자체적으로도 이게 권력을 세분화시킨 거에 투명하고 네. 우리 정당에 맞는 대표주자들을 뽑아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네. 이게 잘못하면 특정 계파, 유력한 계파의 줄서기도 될 수 있고 그래야 비례대표 순번에 높이 올라가는 그럴 수 있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수 정당들이 불을 켜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거군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뭐 큰 정당에서는 별 미동이 없는데. 네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거꾸로의 경우를 상정해봐요. 네. 정당 투표로 30명의 의석수를 확보했어요.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 대박이 나갖고 정의당이 35석을 얻었어요. 지역구에서구나. 30석을 배정받았는데 지역구에서만 35석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명. 5명이 초과한 거잖아요. 지역구에서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리지 않고 인정해줍니다. 떨어뜨릴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의당을 예를 들었지만 여기 30명인데 35명이 됐어. 5명 보존해줬어요. 그럼 다른 정당에서 5명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미 정당 투표로 배정된 숫자는 고정이에요. 그럼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동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선거할 때마다 의석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선관위가 네. 연동형을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미 권유했습니다. 아, 권고사항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을 네. 지역구 200, 비례 100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또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지역구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50석 내지 60석의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늘려요? 네. 지역구를 또 그렇게 쪼개요?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 표가 사표가 안 되고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국회 의석수를 만들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300명에서 2대1로 맞추려면 지역구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300명을 2대1로 나누려면 네, 그러면 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안 하죠. 목을 메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선관위 안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50석 내지 60석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이죠.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의 당리 전략을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 지금도 보면 지역을 5개 묶어놓은 지역도 있어요. 시골 동네. 인구수가 너무 작아. 기본 3개. 근데 이거를 2대1로 하면은 일단 또 50개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53개 선거. 그냥 없어지니까 더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했을 때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안 되게 하고 정의당 억울하잖아요. 정당별로 10% 지지받는데 의석수는 6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가치예요.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를 253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1명이라도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네,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커요.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안 되겠네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셈법이 1안도죠. 그렇고 선관위에서 내는 2안도죠. 그렇고 3안도. 그렇고 그럴 바에는 현재에 만족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싸우고 막 이럴 게 아니고 뭉치고 화합해도 지금 경제성장률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더 없어지잖아요. 국민이 생각하는 건 의식주 해결이 1번입니다. 김종석의 야시장이요. 그러니까 관심 정도가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소수 정당의 대표들 그리고 정의당의 진성당원들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국민 일반의 관심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들도 많고 그다음에 한 명부터 6분 계시고 뭐 20분 계시고 40분 계시고 뭐 120명, 130명 있는 정당들도 존재하지만 정당 또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국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정치생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괜찮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김종석 군 화이팅. 자, 오늘 제가 알적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오늘이 아니고 내일 의원님 생일이셔서 어머. 네, 제가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가족분들도 축하해 주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무보수로 여러분에게 알기 쉬운 정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축하 케이크 노래를 해야죠. 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텔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데는 어머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역에서도 중앙에서도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치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